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은 산행을 가지 않고, 제가 오늘은 일을 하러 나와 있고, 일을 하러 나와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누가 화분을 두 개를 버려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제 화훼단지에서 판매를 하는 이제 서양란, 동양란 같은 것이 많이 있죠. 예? 거기에도 복륜, 호피반, 중투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주 뭐 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투 가격이나 그 지금 그 화훼단지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나 거의 뭐 우리나라 중투 좀 가격이 저렴한 거하고 거의 막상막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선물들을 이제 많이 받으시죠. 선물 받아가지고 이제 한 3년, 5년 배양해다가 이제 죽으면 버리죠. 예? 거의 다 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3년, 기름인 5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버립니다. 꽃이 안 피면 잎이 말라 들어가고 꽃이 안 피면 이제 그 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것을 갖다 쏟아 보니까 이 뿌리가 시커맸어요. 지금 뿌리가 시커하고 다 타들어갔죠. 다 타서 없습니다. 이제 뿌리가 시커매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들을 이제 밖에서 싹 다 다듬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제가 한번 실험해 보려고 지금 이제 다듬었습니다. 얘네들 살을라나 죽을란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소하게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 버린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고 이제 어쨌든 저는 화분이 깨끗해서 화분을 쓰려고 갖고 왔다가 보니까 난석도 담아져 있고 이제 쏟아 보니까 이 벌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거죠. 근데 이제 시커맸는데 얘는 시커먼 거 칫솔로 닦으려고 하니까 칫솔로 잘 안 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이제 낙스. 저는 낙스를 사용을 잘 안 씁니다. 이제 급할 때는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이제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아까운 난초가 죽어가서 8촉짜리가 죽어가서 찢어가지고 낙서에다 담가가지고도 해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보면 이제 뿌리를 보니까 시커맸어요. 시커매서 낙서를 이제 2000배 정도, 3000배 정도를 해서 제가 얘들을 다 씻어갖고 물이 다 씻어서 거기다 담갔어요. 약 한 2시간 정도 담궈 놓으니까 이렇게 하얗게 뽀얀하게 표백이 됐습니다. 이 낙스는 잘 아시겠지만 소독도 되고 이렇게 표백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난초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낙스를 잘 사용을 안 치요. 왜냐하면 소독약이 수화제가 많이 있는데 구태여 낙스를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낙스로 하면 냄새는 이제 이렇게 쿠사리움 같은 걸로 해서 뿌리가 썩은 부분은 냄새는 빨리 씻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제가 2시간에서 지금 장갑을 끼고 얘들 담가놨다 씻었어요. 씻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완전히 얘들은 이제 죽은 애들 완전히 이렇게 노대가 완전히 나고 죽은 애들 이제 버린 겁니다. 얘는. 그래서 지가 한번 살릴 수 있을라나 하고 제가 갔다가 낙수물에다 2시간 오고 약 씻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말리고 있는 중이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 뿌리가 물렁물렁해진 않았어요. 뿌리가 물렁거리진 않고 이렇게 이제 노대만 났고 이제 뿌리가 다 썩었죠. 예? 이제 뿌리가 다 썩었으니까 얘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곰팡이로 인해서 뿌리가 시커멓고 이제 썩어 들어간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낙서에다 담가서 뿌리를 일단 하얗게 청소를 싹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다 깨끗합니다. 시커맸어요. 뿌리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얘들은 곰팡이병이니까 뭐 그렇게 위험성이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제가 우리 지금 난실에 가지고 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커멓게 병이 완전히 이렇게 된 거를 난실에 갖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제 그 난실이 이제 베란다에서 배양하시는 분들은 베란다가 사실 좁아요. 베란다가 두 평 남짓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평수가 큰 거 48평 뭐 50평짜리 이런 데는 이제
그 베란다가 3평, 뭐 조금 넓게 잡은 데는 4평도 나오죠. 예? 요즘에는 거실 반을 잡아가지고 베란다로도 사용도 합니다. 거실 쪽 안쪽으로 집을 짓을 때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안쪽으로도 많이 해서 이 식물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러나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 식구가 다르니까 큰 게 필요가 없고 아주 좁습니다. 베란다가 좁기 때문에 이거를 그 난실로 갖고 들어가질 않고 이제 지금 밖에서 이렇게 소독을 다 하고 이제 말려 가지고 이제 완전히 좀 이거 물기 싹 말려 가지고 이제 제가 얘 이제 밝은 재에다가 이제 한 2시간 담가놨다 또 말렸다가 밝은 재 2시간 담갔다 2번 정도를 할 겁니다. 밝은 재가 이게 요즘에는 밝은 재가 애국 거나 우리나라 거나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분재를 하시는 분이 진짜 그분이 대단합니다. 그분이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은 소나무 가지를 톱으로 썰읍니다. 꿈 같은 얘기죠. 예? 소나무 가지를 꼬불꼬불하게 이쁘게 생긴 것을 톱으로 썰어 가지고 거기다 약품 처리를 합니다. 약품 처리를 해 가지고 모래 이제 항아리죠. 항아리 조그만 너부적 항아리에다 모래를 싹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축축하게 물을 거기다 했죠.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거기다 묻습니다. 소나무를 묻어가지고 그것을 온도를 이 항아리 온도만 약 한 60도, 60도 정도로 해서 뜨근뜨근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뜨근뜨근하게 뿌리만 그러니까 온도만 해야 됩니다. 우게 이파리 같은 데로 하면 다 익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익지 않는 온도로 해서 약 한 60도, 막 50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제가 그걸 확실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도 듣는 얘기로만 들었을 뿐이지 제가 눈으로 가서 확인을 못했어요. 경기도 계신 분이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앞으로는 분재 그거 만들려고 애쓸 것도 없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약을 발려서 뿌리를 내리면은 분재가 필요 없잖아요. 분재 하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려면 뭐 10년 20년 30년 일본 같은 데는 50년씩 걸려 가지고 조그만 나무 손가락 같은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크게 내 팔뚝만큼 만드는데 30년씩 걸리고 50년씩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세월이 다 가죠. 이제 그건 취미생활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분재 이제 많이들 했죠. 제가 엊그저께 분재원에 갔다 왔는데 분재에 뭐 소나무 5천만 원 1억짜리가 거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분에 이제 올린 것도 있고 했는데 제가 그때 영상을 찍질 못한 게 이제 그분이 바쁘다고 해서 다음에 자기가 설명을 해가며 자기가 찍어준다고 해서 제가 그냥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를 이렇게 낙서에다 담갔더니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하얗게 다 깨끗하게 청소는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덜 다듬어진 거는 제가 더 다듬어야죠. 이제 조금 말려가지고 덜 다듬은 거는 이제 더 다듬어서 이제 낙서에다 소독은 일단 했으니까 말린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이 보이죠? 이런 거 지저분한 거 이렇게 많이 보인 걸 제가 더 뜯어내 갖고 얘를 이제 밝은 재에다가 밝은 재 2000배 정도로 타서 얘들 거기다 한 2시간 담갔다 말렸다 또 담갔다 2번 정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심는데 얘들 그냥 심으면 뿌리가 있어도 얘들은 거의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죽고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하게 되면. 그래서 얘들을 이끼도 소독을 한 거면 이끼도 소독을 해가지고 수화제나 살충제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살충제로 하는 것이 최고 안전하죠. 살충제는 이런 병균, 웬만한 병균이 살충제로 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삶아도 좋고요. 한번 푹 삶아서 그거로 해도 좋습니다. 그 얘를 삶아 가지고 여기 뿌리 밑에 요 뿌리 부분을 제가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끼를 지금 갖고질 않아서 감지를 못하겠는데 요 밑에 부분을 싹 돌려 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틈새로도 한 가닥을 넣어서 뺑 돌려 감아 줍니다. 그리고 밑에 뿌리 쪽으로도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씩 감아 줍니다. 여기를.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뿌리가 이 상태로 된 상태에다가 지금 이제 낙서 처리도 돼 있고 또 밝은 재를 갖다 뿌리게 되면 밝은 데에다 담궈 놓게 되면 얘 벌브가
이제 벌브가 이제 좀 이제 그 마른 상태에다 집어 넣어야만이 영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이 물 있는 상태에다 집어 넣으면 영양제를 흡수를 반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려야 됩니다. 밑부분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 살짝 말려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게 촉촉하게 해서 그 영양제를 많이 여기서 흡수를 하죠. 이 벌브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번 정도를 담갔다 말렸다 2번 정도를 해서 이제 오늘 시작하면 이제 내일쯤 심으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내일쯤 뭐 급하게 할 거 없죠. 급하게 심으실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꼭 이끼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이거 낙수로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 낙수로만 해놓은 건 지가 얘는 원천 시커매서 뿌리가 이렇게 이 시커먼 것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다 시커맸어요. 그래서 원천 시커매서 지가 그 낙수를 거기다 담근 겁니다. 담가서 이거 살짝 닦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약 2시간 정도 담그고 닦고 하니까 요 정도 나온 거죠. 왜냐면 곰팡이 균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 균은 낙수로도 잘 잡힙니다. 낙수로도 잘 잡히지만 뭐 쿠사리움병 같은 것은 낙수로 잡히질 않아요. 절대적으로 낙수로 안 잡힙니다. 쿠사리움병은 왜냐면 이 벌브가 이제 병이 오면 이 벌브가 물렁물렁한 거 있죠. 딱 누르면 물렁물렁한 거. 걔들은 이 낙수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얘가 곰팡이병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시커머니까 제가 낙수로 해서 제가 지금 닦은 거죠. 이런 데가 다 벌브도 시커멓고 그래가지고 곰팡이로 다 찌들어져서 제가 낙수에다 담가서 닦아낸 거고, 이게 벌브가 물렁물렁한 것은 만약에 벌브가 10개에서 3개가 물렁물렁하다 그러면 그거는 낙수로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것은 이제 스포탁이나 이제 제가 스포탁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작년서부터 제가 스포탁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 스포탁이나 몬카토 같은 것으로 이제 소독을 이제 하지요. 소독을 하면 병균도 잡아주면서 치료도 됩니다. 스포탁은 곰팡이도 잘 잡힙니다. 그렇지만 잘 잡히지만 이 뿌리가 이렇게 시커먼 것은 절대로 닦아지질 않아요. 이 스포탁 가지고는 절대로 닦아지질 않기 때문에 이제 저 세균성이 이제 있기도 했지만 시커매서 보기도 싫고, 그게 곰팡이는 잘 안 닦아서 이제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씻어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포타기로 한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낙스도 이 살균 효과가 많기 때문에 표백도 되고 살균도 됩니다. 냄새도 잘 잡아줍니다. 지금 냄새가 얘를 닦으면 냄새가 아주 나지를 않습니다. 낙스로 닦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화장실 청소할 때 그 낙스를 가지고 많이 청소해야지 냄새가 안 나지 말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난시를 깨끗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얘는 제가 그래서 벌브가 물렁물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낙수로 했고, 이제 또 이렇게 스포탁도 사용해도 좋고 몬카토 이런 것으로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거 이제 이제 이렇게 제가 얘는 지금 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병이 물렁물렁하게 왔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을 한마디를 더 쳐내고, 이제 이게 벌브가 물렁물렁한 것은 살리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얘는 곰팡이병이기 때문에 곰팡이병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이 살리기가 수월한데, 벌브가 물렁물렁하고 이렇게 툭툭 터지는 거 그런 것은 살려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싸구려 그 난초를 가지고 거기다 정성을 들이려면은 치료를 하루 이틀 치료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사용에는 이제 약품 처리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병은 병을로 이렇게 그 난실 베란다에서 같이 놓고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치료실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치료하는 칸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막아가지고 그쪽에서만 치료를 해야지, 이 세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면 콧구멍으로 들어오듯이 난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곰팡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쿠사리움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부패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부패병도 있고 다 틀립니다. 이게 병이라는 것은요. 예? 그러지만 뭐 그 우리가 이제 초보니까 뭐 영구적으로 난시를 가지고 연구적으로 해보고 치료를 안 해봤으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나 누구 이제 말로 전해 들었거나 이제 그렇게만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보는 거죠. 치료를 해보는데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좀 잘 알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살리지 못한다 하는 것은 구태여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소독을 해서 산에다가 나만 아는 산에다 갖다 일단 묻어 놔 보세요. 집에서 소독 같은 것만 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나면은 다행이지만 살아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난초를 갖다 똑같은 생명이라고 해도 생명이라도 치료가 될 것이 있고 치료가 안 될 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코로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병도 일단 걸리면 사람도 걸리면은 옆에 전염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감금을 해죠. 감금한다는 것보다는 격리를 해야죠. 제가 너무 무식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옆에 사람한테 이 호흡으로 옮기질 말라고 옆으로 하죠. 이 눈, 이 코, 세 개의 이 얼굴이 쪽으로 다 있는 거죠. 이 코, 눈. 세 개는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실에 이런 것을 갖다가 난실에서 갖다 같이 치료한다고 난실에서 이제 이 병 있는 난초들을 거기다 같이 하게 되면 옆이 난초까지 위험하죠. 그래서 이 전문이병이나 입마루병 같은 거 걸리면 일단 가위로 절단을 하시고 가위로 절단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약을 발라주는 겁니다. 소독을 싹 한번 해고선도 거기다 더 이제 발라주면은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염도 되지 않으면서 이제 그 전염을 더 이렇게 되지 않겠거니 거기에다가 이제 약을 이제 발라주죠.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것도 보셨겠지만 거기 허옇게 바르는 것이 전부 다 그 약입니다. 그 약이고 그렇잖아면 이제 톱신 그거를 살짝 이 끝을이나 그 잘라낸 데다 톱신 같은 것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식물 본드니까 발라주시면 전염이 안 되죠. 우리가 소독하고 벼진 데 소독하고 이렇게 테이프 이제 밴드죠. 밴드로 감아 놓는 것이 그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코로나 병도 그렇게 되듯이 이 베란다 난실 같은 데에서는 평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이 물에서도 물을 줄 적에도 막 들고 막 뿌려대고 막 많이들 그럽니다. 저 역시도 조루로 퍼가지고 그 난 몇 개 안 되니까 조루로 퍼서 그냥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저도 들고 많이 주지요. 그거 뭐 난 100개라고 봐야 별것도 아니니까 뭐 수중 모타 갖다 모타 그 조그만 소형 모타 갖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뭐 제가 물 주는 거라고 해봐야 10분이면 물 주는데 그때 그 좁은 데에서 그것까지 갖다 놓고 설치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한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거는 제가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와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곰팡이병으로 시커먼 거 이런 것은 잘 씻어지질 않기 때문에 소독을 해도 그 세균이 곰팡이 시커먼 것을 다 벗기기 쉽게 해놓은 방도는 이제 낙스에다가 이제 약 한 2000배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뿌리는 것이 그래서 2000배 정도로 타가지고 거기다 담궈 놓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표백이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그 밝은 재에다가 하시고 밝은 재도 넣었다 꺼냈다 한 2번 하신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또 금방 또 머리가 또 깜빡깜빡하네요. 거기 이제 우리가 그 영양제 활력제에다가 또 한 30분 정도 이제 이렇게 담궈 놓으셨다가 심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입이 없기 때문에 입이 없어서 태양을 받지를 못해요. 심어놔도요.
태양을 못 받으니까 될 수 있으면 따뜻한 햇빛 들어오는 쪽으로 얘들도 놔둬야 좋습니다. 그래야 이 온도가 올라가야 얘들도 빨리 눈을 틔웁니다. 눈도 틔워서 눈이 일단 트야 눈이 튀어가면서 이렇게 뿌리가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뭐 한쪽 구석에다 갖다 놓으면 얘네들도 그 싹 틔우는 것이 상당히 늦습니다. 상당히 늦는데 얘들도 햇빛 나는 쪽으로 얘들도 놔둬야만이 햇빛이 약간의 이 묻으실 때 이게 있습니다. 묻으실 때 얘들 벌브를 완전히 다 이제 이렇게 묻기는 하는데 이 끝트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끝트리가 약 한 살짝 보일 정도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 살짝 그렇게 보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도 빛이라는 것이 이 난석 옆으로 해서 이 벌브 쪽으로 들어갑니다. 빛이 비춰집니다. 틈새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빨리 그 눈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밝은 데로 나가려고 얘네들도 빨리 싹을 틔웁니다.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늘에다가니 막 뜨끈뜨끈하게 안방에다가 막 뜨끈뜨끈한 데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 뿌리가요, 이렇게 보시면 얘들도 뿌리입니다. 지금 뿌리가 이렇게 몇 가닥 없어도 얘들마저 빨리 썩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얘들도 안 되기 때문에 밝은재가 일단 얘네들이 밝은재를 그렇게 많이 먹어 놓으면 이 햇빛이 난석 틈새로 이렇게 들어가서 훤한 길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빨리 살으려고 새싹을 튀어 올립니다. 튀어 올리기 때문에 그 끝트리가 너무 깊이 묻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끝트리가 최소한도 요게 살짝 보이게끔이 묻어내. 얘를 완전히 다 묻게 되면 이 벌브에서 2cm 정도가 그 속으로 난석으로 다 덮어 놓는다는 거죠. 난석으로 덮어 놓는다면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뭐든지 식물은 밑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위로 올라와야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닥에서 최소한 이 화분이 30cm 정도 이상 30cm 이상은 떠야 됩니다. 바닥에서 30cm는 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30cm 우리가 밑에 다이를 30cm로 맞추고 이 분 10개 꽂이다가 꼽으면 10개를 꼽아서 거기다 올리게 되면 그 위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50cm 가까이 됩니다. 바닥에서 50cm 정도가 되지요. 제가 이 난실 같으면 자루 갖다 대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 다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씀을 이해를 더 잘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걸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닥에서 30cm 하고 거기에다가 500개를 쫙 깔고 그 위에다가 난꽂이를 딱 올려놓으면 위까지 자루 재면 약 한 50cm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재보면. 옛날에는 이제 제가 난실에서 이렇게 2단으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2단으로 하면 밑에 있는 난초와 위 난초가 크는 것이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 베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베란다에서도 2단으로도 이렇게 배양을 하나는 배양으로 2단으로도 배양해보고 있는데 아래하고 위하고 층화가 많이 있어서 교대를 시켜 놓습니다. 저는 15일에 한 번씩 조금 종자성 있는 난초는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는 위에 식물 형광등도 2개를 켜놓고 있어요. 항시 40W짜리 형광등 긴 거를 갖다가 2개를 켜놓고 있습니다. 그럼 햇빛이 오전 햇빛은 잘 들어옵니다. 1시까지. 그럼 오후에는 햇빛이 넘어가죠. 넘어가면 햇빛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 형광등이 그 난초를 다시 보조 역할을 해주죠. 그래도 잘 큽니다. 크는 것은 잘 크고 있는데 이제 햇빛보다 이 하우스보다 이제 그 100% 하우스보다 못하죠. 하우스가 100이라면은 이 그 베란다에서는 70에서 80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난도 자주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 베란다 난실은 난을 살짝 돌려줘야 햇빛을 고루고루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광합성이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에서 내려 비춰주면 이 옆면이 정확하게 다 쬐지지만 앞에 쪽에서 베란다는 앞에 쪽에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잘 햇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도 살짝 돌려줘가며 배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하우스만 못하다는 겁니다. 하우스가 100번도 이렇게 배양을 해보면 하우스 난초하고 베란다 난초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나 베란다에서도 이제 또 기술이 좋게 잘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지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는 난초 따위를 이렇게 2단으로 만들게 되면 햇빛이 더 옆면으로 더 쬐어주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바닥에서 약 한 20cm나도 바닥에서 떠야 됩니다. 20cm 정도 뜬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니 꼬짓대에다 꼽아가지고 쭉 놓으면은 아주 햇빛이 그래도 많이 우겨서 많이 밑으로 내려 비춰줍니다. 많이 내려 비춰주죠. 근데 이제 그런 형편으로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우스에서 많이 배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우스를 많이 선호하죠.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 하우스를 많이 선호하시고 많이들 하시는 거 보면 많이 그렇죠.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베란다에서 놓고 또 걔들 쳐다봐가면서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쳐다보고 그런 재미가 또 좋습니다. 집에서도요. 꼭 뭐 하우스 아니어도 집에서도 쳐다봐가며 배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재테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우스가 있어야 되고요. 하우스에서 100% 성장을 잘할 수 있겠거니 만시를 갖춰놓고 재테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애들도 보시면 얘들도 다 노대가 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노대가 나서 이렇게 되고, 지가 뿌리를 지금 아직도 이제 좀 검은 것은 다 닦아졌어요. 낙수에다 해놨더니 아주 번들번들 합니다. 이렇게 2시간 정도 담가놓고 닦았더니 번들번들하죠. 이제 뭐 죽지는 않고 이제 살 수 있게끔 이제 어떻게 잘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들은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잘 심어서 잘 배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오늘은 토요일인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산행을 많이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송화가루가 많이 날릅니다. 노래요. 산에 한 3시간씩 돌아다니고 나면 콧구멍이 막 딱쟁이가 붙습니다. 딱지가 붙을 정도로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안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눈을 씻어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 물을 물병에 갖고 가셔가지고 눈을 우선 눈부터 닦는 겁니다. 우선 눈부터 닦고 물티슈로 다시 또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살짝 닦아내시고 물티슈 가지고 손도 닦으시고, 또 세정제 갖고 가셨으면 손도 코로나 위험성이 따를 것 같으면 손도 한번 바르고 집에 가셔서 또 깨끗이 씻으시면 되고, 옷도 차에서 바꿔 입으셔야 되고요. 찐득이가 또 집에까지 묻혀 들어가면 또 애기들한테도 위험성이 따르고 또 옆에 식구들이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옷은 차에서 바꿔 입고 작업복을 세탁하실 것 같으면 벗어서 갖고 가셔서 세탁기에다 넣고 빨리 돌리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저도 작업복을 갖고 다녀가면 이제 차에서 바꿔 입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산행을 안 씁니다. 저는 산행을 안고 7월 15일, 7월 20일이나 7월 15일경이면 장마가 끝납니다. 이제 저는 장마가 끝나면 이제 그때서부터 유튜브를 이제 찍으러 전문으로 또 다니겠죠. 그 안에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좀 궁금하지 않게 산을 한번 타볼 수도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나주 쪽에 이제 자주 갈 건데, 나주에도 지금 아직 오픈 금방 할 줄 알았더니 더 멋있게 단장을 새로 디자인을 바꿉니다. 지금 디자인을 새로 바꾸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도 그 논이 바로 그 식당 옆에가 논이 200평짜리 350평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우스를 짓게 되면 아주 멋들어지게 짓겠죠. 그것은 이제 차후 문제고, 저는 지금 얘들 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그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끼로 살짝 감아야 되고, 요 눈틀자리를 이끼로 잘 감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나올 자리, 거기가 바짝 마르면 빨리빨리 마르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촉촉한 기가 있어야 눈이 빨리 틉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이끼로 잘 감아 가지고 이렇게 요 가운데 틈도 한 바퀴씩 감아 주시고 요 밑으로 해서 뺑 돌려 감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눈이 빨리 트죠. 얘네들은 이제 소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밝은 데에다 넣었다 꺼냈다 이제 한 2번 하고 이제 또 영양제에다 또 한 30분 정도 담가놨다가 이제 심어서 잘 한번 싹을 틔워보는 걸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요즘에 난실 온도가 이렇게 베란다에는 막 30도가 넘어 올라갑니다. 햇빛을 막 떼면 30도가 넘어 올라가죠. 초여름입니다. 지금 기상청의 그 일기예보를 잘 보시죠.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엊그저께 29도 31도까지도 올라갔죠. 우리나라에 이번 올 여름이 지금 90년 만에 초여름에 그렇게 더웠게 올라간 겁니다. 이제 날씨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대중 없죠. 그래가지고 뭐 꽃 필 때 과일나무 꽃이 냉해가 입어가지고 뭐 많이 올해도 많이 손해들을 많이 보셨고 뭐 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꽃도 얼기도 했고 막 설이 내려서 이렇게 지금 고사리 재배하는 거 지가 아시는 분도 고사리 재배하는 것이 너무 나와가지고 꼭질 묻어서 다 설이 때려 맞아가지고 다 녹아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리가 비가 또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가 와야 또 고사리가 또 새로 나옵니다. 비가 오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일기예보가 아주 참 잘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난초가 많든 적든 내가 취미생활을 하셔도 기왕이면은 최소한도 멋들어지는 난초를 만드는 기술을 터득을 해야죠. 이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터득을 해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100분이 됐든 1000분이 됐든 그런 것을 뭐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난초는 구색을 다 갖추려고 하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으로 해야 됩니다. 난초가 뭐 10가지 20가지가 아니에요. 난초는 종자가 우리나라 거 난초 종자 뭐 2촉씩만 다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집 몇 개 팔아야 됩니다. 집 몇 채 팔아야 우리나라 난초 고루고루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취미생활로 20-30분 50분 정도 100분 그렇게 갖고 취미생활 하시고 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좋은 난초 구입하셔서 이제 배양법을 다 터득하신 다음에 좋은 난초 구입하셔서 또 배양도 하셔서 재테크를 하셔서 대박 나시고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도 배양 잘 했어서 전시회도 한 번씩 내보내고 취미생활 하셔도 전시회에다 내보내는 건 지장 없습니다. 난초만 배양 잘 하시면 뭐 잎끝이 막 다 타들어오지 않겠거니만 잘 하시고 잎끝이 타들어오지 않는 방지법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돼서 햇빛이 막 들어와도 잎끝이 그렇게 많이 타지를 않겠거니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3년 잘 키우셔가지고 전시장에 꽃이 딱 피면 내보내드리고 또 여배품으로도 내보내셔도 좋습니다. 4촉 정도 되면 여배품도 괜찮습니다. 4촉, 5촉. 그러면 3년 정도에서 5년 안쪽이죠. 3년에서 5년 안쪽 배양 잘 하시면 전시장에도 출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난이다, 일본난이다 그런 것만 잘 아시고 뭐 중국난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난도 우리나라 난초 못지않게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 난초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미생활 하시는데도 중국 난초 갖고 있어도 정성껏 배양하세요. 중국 난초도 우리나라 난초 호가합니다. 그렇게 좋은 난초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뭐 일본 난초, 중국 난초, 우리나라 난초 따지지 마시고 취미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